최근 삼성의 연금술이 화제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에서 은을 추출해서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한 것인데요.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환경에 기여하면서도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연금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재활용하는 은의 양은 연간 2.5톤에 달한다는데요. 그런데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재활용 사업이 경제적 가치로 큰 액수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삼성 디스플레이는 작년 6월부터 이 재활용 기술 개발에 착수했고, 심지어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협력사에 이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도대체 왜 이윤 추구가 제1 목적인 기업이 일견 이득이 별로 없어 보이는 사업에 뛰어든 걸까요? 삼성의 친환경 기술 움직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3일 전 세계 반도체 업계로는 최초로 전 사업장에 대한 영국 카본 트러스트의 탄소 물 폐기물 저감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그동안 반도체 기술이 복잡해지고 고도화되면서 물 사용량과 탄소 폐기물의 배출도 함께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사업장에서 물 사용량과 탄소 폐기물을 줄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그 어려운 일을 또 해낸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이외에도 물 전문가를 영입해 깨끗한 용수를 방류하여 하천을 복원하고 DS 부문 해외 사업장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서 2020년 생산량 기준으로 약 130만 톤의 탄소 배출량을 줄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2배 면적에 해당하는 소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하죠. 마치 환경부에서 할 법한 일들을 왜 삼성전자가 막대한 자금을 들여 나서고 있을까요? 바로 ESG 경영이 글로벌 주요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삼성뿐만이 아닙니다. LG전자는 지난 5월 LG 사이언스 파크 내에 친환경 건축물 공사를 하기 위해서 1,900억 원 규모의 녹색 채권을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색 채권은 친환경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특수 목적 채권인데요.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발행할 수 있고, LG전자는 나이스 신용평가로부터 최고 등급인 그린1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LG전자를 비롯해 LG그룹 내 13개 상장 계열사가 이사회 안에 ESG 경영의 최고 심의기구인 ESG위원회를 신설해서 ESG 경영을 구체화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가진 정유화학업체 중 대표주자인 SK이노베이션도 나섰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1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공장에 감압 잔사유 탈환 설비 VRDS를 갖춘 것인데요. 이 설비는 한마디로 탄소 배출량이 보다 적은 기름을 생산하는 장비입니다. 고유황 중유를 저유황 중유로 대체할 경우 항산화물 배출량이 톤당 약 86%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한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국내 최초로 화장품이나 식품 용기에 적용할 수 있는 PCR PP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PCR PP는 플라스틱 리사이클 원료를 30%에서 50% 함유한 등급으로 화장품이나 식품 용기 등의 사용을 위한 FDA 인증을 국내 최초로 완료했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외 화장품 용기 제작 업체들과 물성 테스트를 완료했고,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인 공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롯데 칠성 음료는 아이시스, 델몬트, 립톤, 밀키스 등 자사 제품에서 플라스틱을 경량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플라스틱을 덜 쓰겠다는 것인데요. 아이시스 500ml 제품의 경우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서 13g에서 9g으로, 2리터 제품은 36g에서 28.5g까지 절감한 계획입니다. 기존에 이행하고 있는 전 품목 무쇠 페트병 전환과 에코탭 적용, 경량화 기술 연구 개발을 통한 용기 감량화 외에도 페트병 설계 등을 통해 추가 경량화를 이룬다는 계획이죠. 현대차는 올해 4천억 원 규모의 ESG 채권을 발행했고, 기아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ESG 채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수소 전기차 개발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CJ그룹은 CJ 제일제당에서 친환경 신소재를 개발하고, CJ 대한통운의 경우 전기 화물차를 도입하며 CJ E&M 커머스에선 친환경 포장재를 적용하는 등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ESG에 신경을 쓰는 것은 비단 제조기업뿐만이 아닙니다. 네이버는 올해 3월 창사 이래 처음으로 5억 달러 규모의 5년 만기 외화 채권, 지속가능 채권을 성공리에 발행했습니다.
해외 채권 시장 데비전에서 지속 가능 채권을 발행한 것은 글로벌 IT 기업 중 최초인데요. 지속 가능 채권은 앞서 LG전자가 발행한 채권처럼 친환경 사업이나 사회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발행되는 특수 목적 채권으로 조달 자금은 친환경 프로젝트와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ESG 경영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건축 중인 세종 제2데이터센터와 분당 제2사옥에 대한 에너지 절감, 재생에너지 사용 등 최첨단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고 CJ 대한통운과 준비 중인 탄소 절감 친환경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 친환경 택배 박스 제작에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카카오는 조금 다른 의미의 ESG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바로 김범수 의장이 올해 2월 발표한 재산 절반 기부인데요. 김 의장은 지난 2월 임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서 지난해 카카오톡 10주년을 맞아 사회 문제 해결 주체자가 되자고 말한 뒤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살아가는 동안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기부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김 의장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한 달 뒤인 지난달 16일 자발적 기부운동 더 기빙 플래지에 참여해 약속을 지켰습니다. 더 기빙 플래지는 2010년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과 멀린다 게이츠,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재산 4회 환원을 서약하며 시작한 자발적 기부운동입니다. 지금까지 25개국 220명이 서약을 완료했죠. 이렇게 ESG 트렌드가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 확대되고 있는데요. 사실 시작은 외국 기업에서 먼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애플은 미국 본사를 2018년부터 100% 재생에너지로 운영하고 있고 최근엔 아이폰을 분해해서 핵심 소재를 회수하는 재활용 로봇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1억 달러 규모의 인종차별 반대 이니셔티브 프로젝트를 출범시킨 바 있죠. 조달한 자금은 물류 수송을 위한 전기 자동차와 자전거를 구매하고 재생에너지로 돌아가는 100% 전기 냉난방 시스템을 이용한 지속가능 건물 프로젝트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아마존은 2040년까지 넷제로 탄소 배출 목표를 달성하고 2030년까지 인프라 운영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하는 한편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구찌, 발렌시아가, 알렉산더 맥퀸, 입생로랑 등의 명품 브랜드를 보유한 캐링그룹은 제품 생산 과정 중 나온 환경 사회적 영향을 나타낸 앱을 출시했습니다. 또 2018년부터 환경 손익 계산서를 자체적으로 적용해서 그룹 기준 탄소 중립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유엔 산하기구인 생물다양성과학기구와 협업한 최초의 민간 기업으로도 유명하죠. 이쯤 되면 ESG에 관심 없는 기업이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국내의 모든 주요 기업들이 이렇게 동시에 ESG에 나선 이유는 결국엔 이윤 추구 때문입니다. 이제 ESG 경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가 주가나 투자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그룹은 최근 모기업인 한국화약 시절부터 유지해온 무기제조 사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1952년 설립된 한국화약은 화약 제조 사업을 중심으로 성장했고 한화는 현재까지도 방위사업 계열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1월 한화는 무기 제조 사업 중 집속탄을 만드는 사업팀만 따로 떼어내 매각을 했습니다. 집속탄 또는 분산탄이라고 불리는 이 폭탄은 커다란 목폭탄을 목표 상공에서 폭발시키면 그 속에 들어있던 수백 개의 자탄들이 쏟아져 나와 다시 폭발하는 방식입니다. 군사시설만 정밀 타격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민간인들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되죠. 그래서 2010년 유엔 주도로 집속탄 금지 협약이 체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남북 대치 상황을 이유로 협약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바로 이 점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네덜란드와 스웨덴, 노르웨이 등 유럽 연기금들이 한국의 집속탄 생산 기업, 즉 주식회사 한화를 투자 금지 기업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한화가 받은 압박은 집속탄 사업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습니다. 네덜란드 일부 기업들은 한화의 주력 분야인 태양광 사업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는데요. 집속탄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한화가 태양광 사업체인 한화솔루션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그룹의 다른 주력 사업들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한화는 결국 집속탄 사업을 분리해 매각한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해외에서 석탄 발전소 건설 사업을 진행 중인 한국전력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으로부터 지난해 4월 석탄 사업에 계속 투자하는 근거를 밝혀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블랙록은 이미 2020년 1월부터 석탄 사업 비중이 총 매출의 25%를 넘는 기업에 대해선 투자금을 회수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였습니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석탄 사업에서 손을 떼라는 압박이었죠. 실제로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인 네덜란드 연기금은 직접 행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한전에 투자했던 투자금 800억 원 가량을 모두 회수해버린 겁니다. 한전이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노력에 소홀하다는 걸 이유로 삼았습니다. 투자금이 실제로 빠져나가자 한국전력도 지금 짓고 있는 석탄 발전소를 제외하고는 더는 석탄 발전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큰손 투자기관들의 거듭된 ESG 경영 압박은 굉장히 현실적인 상황인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 국내에 내로라 하는 기업들은 주요 사업 노선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ESG 경영에 발벗고 나선 대기업들 외에도 ESG가 강조될수록 주목받는 소재 관련 기업들을 주목해 볼 만합니다. 효성 TNC는 못 쓰는 그물을 재활용한 나일론 섬유를 출시해서 2020년 한국 기업 지배 구조원 ESG 평가 A+ 등급을 받았고 최근 의료 재활 지원 사업 진행을 하는 등 사회 공헌 활동을 강화 중입니다. 또 삼양 패키징과 동원 시스템은 국내 대표 음료 페트 OEM 기업인데요. 두 기업은 최근 플라스틱 함유량을 줄일 수 있는 아세프틱 공정으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고열 처리가 아닌 무균 작업을 통해 음료를 주입하는 기술인 아세프틱 공정에 적용되는 페트는 기존보다 얇아도 되기 때문에 이 공정 비중이 높아질수록 페트 제조에 쓰이는 원재료 투입량은 감소합니다. 이런 아세프틱 공정 생산 시설의 음료 수요가 최근에 플라스틱 프리 운동에 따라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6년까지는 4.3억 병에 불과했는데 올해 말에는 9.1억 병으로 약 2.1배가량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친환경, 사회공헌, 바른 기업 구조 등의 가치는 더는 도덕책에 나오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돈이 움직이는 산업이 되고 있는 흐름이죠. 그만큼 기후변화, 환경, 사회문화가 우리 삶 속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많은 이들이 깨닫고 있다는 것일 텐데요. ESG를 추구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서 환경과 사회를 이롭게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구조라니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종목을 설정할 때는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ESG를 얼마나 잘 실천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